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요. 토론 진행 방식을 제가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두 번의 주제 토론과 주도권 토론, 1대1 직격 토론 등 다양한 순서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주도권 토론에서는 각 후보께는 1분간의 찬스 발언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토론의 규칙과 진행 방식은 토론이 시작될 때마다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토론 순서는 사전에 약속된 순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의 첫 번째 순서는 모두 발언입니다. 각 후보는 1분 이내 이번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에 놓인 판넬을 함께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부터는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와 함께 제한된 시간이 닿으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약속된 시간과 규칙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 안철수 후보부터 출마 이유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국민의당을 만들기 위해 5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창당 수준의 혁신을 통해서 당의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좋은 인재들을 찾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창당 때부터 지켜왔던 실천적 중도개혁의 길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 공약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중앙당의 공약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공약들을 열심히 찾고 주민들께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국에 있는 지역구들 다니면서 열심히 우리 국민의당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동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당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현장 중심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엊그제 창원 STX 조선소 폭발 사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4명의 하청 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해 1,800명 이상이 산재로 숨집니다. 위험을 외주화하는 이 후진국 현상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제는 광주 금호타이어에 갔습니다. 중국 자본에게 이 지역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금호타이어를 넘기는 것에 반대합니다. 국민의당이 당론 과제로 만들어서 해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갔습니다. 박스 포장에 반대하고 지게차 사용에 반대하는 전국의 농민들이 보름째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 길이 국민의당을 살리는 길입니다. 네, 다음은 내가 당대표에 출마한 이후 이현주 후보입니다. 네, 저는 뉴 DJ의 한 사람으로서 뉴 DJ의 국민의당을 만들겠습니다. DJ께서 87년 대선 패배 후에 평민당 창당해서 세판짜기를 해서 88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김대중 정신과 광주의 정신은 국익 우선의 제3의 길입니다. 표를 쫓아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 국익 우선의 정치인이 바로 DJ였습니다. 사쿠라 소리를 들으면서도 월남 참전을 고독하게 찬성을 했습니다. 저 이현주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맞서서 국익을 지키는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 이현주가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하고 야당으로서 국민의당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정배 후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당을 살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의당 당원 정지 여러분, 저와 천정배와 여러분은 대선 패배와 조작 사건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안철수 후보가 책임을 통감하고 뼈저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진 뒤 다시 일어서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후보는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로는 당을 또 한 번 죽이고 안 후보 자신도 죽게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철수 후보를 진정으로 아끼신다면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후보, 믿을 수 있는 후보, 저 천정배를 선택해 주십시오. 회초리가 당장은 아프겠지만 그것이 당을 살리고 안철수 후보도 살리는 길입니다. 저 천정배가 저 자신을 던져 반드시 우리 국민의당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들어봤고요. 이번 순서는 첫 번째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국민의당이 정당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는 데는 이 4명의 후보도 모두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처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는 후보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을 살리는 것이 정치 발전이요 국민 이익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당원들의 또 지지자들의 자부심과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통과 무책임과 무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는 길 역시 불통을 소통으로 바꿔야 합니다. 비밀주의와 측근 중심주의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 또는 선거에 대한 무책임이 만연합니다.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위기관리 능력, 무능을 유능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대로만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라도 다시 국민의당을 불사조처럼 되살려 주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을 반드시 국민들 가슴속에서 신뢰를 되살려서 지지율을 회복하고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주 후보 말씀해 주시죠. 국민의당의 지금 위기의 원인은 신뢰를 상실한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뢰 상실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물과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 엎어서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당의 대대적인 혁신과 더 나아가서 혁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판짜기, 강력한 새판짜기로 이현주가 당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호남의 지지를 회복하겠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저 당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 당인지 알 수 없어서 지지를 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노선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업인,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들, 그리고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 우리 국민의당의 고정 지지층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천정배 의원님. 안철수 후보와 그를 맹종하는 측근들이 당을 개인의 재산처럼 움직여온 것, 즉 안철수 사당화가 대선 패배와 지금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번 당대표 출마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반대했음에도 안 후보가 상식과 동떨어진 결정을 함으로써 또 한 번 당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선대위는 허수아비로 만들고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후보는 사드 반대 당론을 느닷없이 독단적으로 뒤집었고 텔레비전 토론도 비선 라인에 의존한 듯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믿을 수 있는 당대표 후보, 저 천정배가 당대표가 되어 튼튼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심 없이 공정하게 운영해서 안철수 사당이 아닌 당원 여러분의 당, 국민 여러분의 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민의당 문제점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당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창당 이래 큰 선거 2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비대위 체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소통에 대한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창당 이래 지금까지 정말 심각하게 서로 토의하고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은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선 패배로 자신감이 결여되고 그리고 또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습니다. 내부가 똘똘 뭉쳐 단합하면 저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여기서 좀 후보자분들께서 규칙을 좀 지켜주셔야 될 텐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분의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이제 6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겠는데 먼저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하고요. 또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요, 각 후보께서는 1분간의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찬스 시간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찬스를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앞에 놓인 찬스 편말을 들어주시면 제가 순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이현주 후보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 후보님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동시에 질문해도 되겠죠? 예. 네,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얼굴마담형 당대표보다 발로 뛰는 실무형 이현주의 당선이 바로 국민의당의 혁신의 시작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승리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두 분 꺾고 결선에서까지 승리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패배, 두 분의 패배가 아니라 저에게 양보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요. 두 분께서 당의 버팀목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을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은데 정동영 후보께서는 전북지사 혹시 당의 헌신을 위해서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천정배 후보께서는 혹시 당의 심청이가 되겠다 이러셨는데 경기지사나 혹시 광주시장으로 나가셔서 정말 한몸 인당수에 이렇게 희생하실, 헌신하실, 희생이라기보다는 헌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짧게. 저는 네. 전북지사 출마를 제가 정치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전당대회에 우리 이현주 후보가 나와서 제일 뜬 후보 같아요. 그리고 이 경선도 좀 더 재밌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현주 후보가 희망대로 이렇게 잘 되면 당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갈 의사는 없으시다는 거죠? 예. 예, 천정배 후보님. 예, 뉴 DJ란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은 우리 이현주 후보가 뉴 DJ로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번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야말로 뉴 DJ의 제일 선두에 서시게 되겠죠. 이현주 후보의 지도력에 철저히 승복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때 제가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광주나 호남 지역에는 인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 지지율이 추락해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인물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가 호남에서 나갈 이유는 없고요. 경기지사도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서 당의 총의로 저에게 그야말로 심청의 심정으로 헌신해라 한다면 물론 달게 받겠습니다. 네. 두 선배님들의 말씀 정말 감사하게 들었고요. 하여튼 이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저도 또 그렇게 헌신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저 정동영 후보님께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몽골 기병론 말씀하셔서 사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몽골 기병론 하면 아주 날쌔고 그리고 실천력 있고 기동력 있고 그리고 얘기하면 바로 다음 날 나타나 있고 현장에 아니면 바로 즉시 현장에 나타나 있고. 근데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야 이거는 정동영 후보님이 아니라 선배님이 아니라 이현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현주 후보는 강단 있고 또 아주 과감하고
또 행동력이 있는 출중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에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머뭇거리고, 왜냐하면 우리 당은 대기업,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크기란 말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그리고 과단성이 있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그리고 모든 당원들이 몽골 기병처럼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당의 변화를 위해서 저 이현주한테 힘 실어주자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뜨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또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너무 제가 제 자신을 띄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 같이 함께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돼서 우리 당원들께서 정말 이렇게 이전 투구식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같이 격려해주면서 이런 모습 보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결선에 가서 선배님들하고 붙어야 당의 미래와 희망이 보일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많은 분들이 결선 경쟁력은 안철수 지지 성향과 안철수 반대 성향이 함께 지지하는 그 지지를 같이 받고 있는 이현주 그리고 호남과 비호남의 지지를 골고루 받고 있는 이현주가 표의 확장력이 더 크다. 그래서 이현주가 결선 가면 결선에서 드라마가 일어나고 이변이 일어난다. 이래서 또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정동영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쟁자인데요. 예. 예, 하여튼간에 이 결선에서 신의 이현주가 당의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겠습니다. 결선에 제가 나가서 국민의당에도 과거에 기라성 같은 분들 말고도 이렇게 희망찬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저 이현주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선에서 그리고 제가 이 승부를 뒤집는 그런 드라마 그런 것들을 보여드림으로써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민국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정배 후보시고요. 시간은 6분이고 최소 2명 이상 후보이겠습니다. 안 후보님, 정 후보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 후보님. 안 후보님을 진정으로 아끼는 당원들로부터 이번에 사랑의 회초리를 맞으셔야 합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당분간 처절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동안 저 천정배, 자타가 공인하는 정당 혁신의 최고 전문가인 저 천정배가 당을 책임지고 정비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주십시오. 당대표는 개혁의 아이콘 저 천정배가 되고 서울시장 후보는 슈퍼스타 정치인 안철수 후보가 맡아서 양날개로 나른다면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K보팅으로 거의 20% 당원이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만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건 또 당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겸허하게 당원분들의 선택을 기다릴 때입니다. 예, 좋습니다. 안 후보께서는요, 이번에 보니까 아까 선당 후사라고 말하시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강변하지만 저는 그 진실이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후보가 지금 이 위기의 장 본인이고 원인 아니신가요? 그 점은 왜 자기 성찰을 안 하시고, 그게 선당입니까? 저는 선사후당으로 지금 가시고 계신 걸로 느껴지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당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지난 16일, 1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당 지지율이 4%였습니다. 대선 전에는 안 후보께서 당 지지를 이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당 지지율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선 패배 제보 조작 사건, 특히 이번에 안 후보의 명분 없는 청개구리식 출마 강행으로 안 후보가 전면에 나서면 나설수록 국민의 지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역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 후보께서는
국민의당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 책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 있게 행동을 안 하시지 않아요. 저는 안 후보 자신이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 돼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도 이미 지난 대선 토론 때, 이번 토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의 특성이 끝까지 지켜보고 정말로 확신이 들 때 지지를 보내주십니다. 따라서 지금 치열하게 경선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뜻을 모으리라고 실망스럽습니다. 믿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그야말로 민심과 소통하고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당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핵심 인사들이 솔선해서 승부처에 출마해야 합니다. 지금 안 후보께서는요, 대선 전과 다릅니다. 명분, 신뢰, 리더십 모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뒤에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헌신하시는 것이 당도 안 후보 자신도 살리는 길입니다. 차타가 인정하는 정당 혁신의 아이콘 저 천정배가 국민의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의 지지율부터 회복해서 전국 지지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또 안 후보님을 위해서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지금 거의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의 아마 매번 그 주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실 생각입니까? 이미 여러 번 걸쳐서 답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참 어쩔 수가 없네요. 당원 동지 여러분, 안철수 후보를 진정 아끼신다면 사랑의 회초리를 세게 들어주십시오. 당장은 아프겠지만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저 천정배 당대표와 함께 양날개가 돼서 승리를 향해 날도록 해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당도 살리고 결국은 안 후보도 살리는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당과 다당제를 살리는 위대한 선거혁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정 후보님께 묻습니다. 바른정당은 냉전적 안보관 그리고 영남 패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적폐 세력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 5.18 전투기 폭격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반대하는 당이 바로 바른정당입니다. 이런 정당과 우리가 선거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88명의 의원들 이름으로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또 바른당, 정의당, 민주당이 제가 선거연대를 묻고 있습니다. 예? 내년 선거연대. 선거연대로 가기 위해서는 개혁연대와 입법연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결국 다당제와 협치는 기본적으로 연합과 연대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중심은 분명하게 하되 그러나 유연하게 연대 가능성은 열어놓는 것이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선거연대 생각합니다. 가능성 열자는 말씀이군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당장 어렵다고 남의 집 남의 떡을 기웃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뽕도 먹고 알도 먹는 정치는 없습니다. 개도 구럭도 다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당은 보수 진보를 아우르면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이 강해지고 국민들의 살림이 하루하루 나아지는 민생정당으로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분의 후보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찬스를 쓰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세요. 1분의 시간을 주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적절한 시기에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예, 저는 정 후보, 천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선 정 후보님, 예. 지난 2006년 그 지방선거 그 당시 이제 열린 우리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거 지휘하고 정말 참패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교훈을 얻으셨고 그것 중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부분이 무엇일까 여쭙고 싶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제 두 번째 하셨는데요. 역시 이제 선거라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선거가 패배로 확인된 순간 당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 20년 했으니까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성공은 제 공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고 그러나 실패에 대해서는 즉각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2006년 지방선거는 제가 여당의 당의장이었는데요. 참여정부가 2013, 14, 15, 16 4년 차에 치러지는 정권 심판 선거였습니다. 야당은 정권을 심판하자고만 말하면 이것이 쓰나미처럼 그 분노를 몰고 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작년에 총선거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총선거는 박근혜 심판 선거였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돌파하면 그다음 21대 2020년 총선은 아마 문재인 정권 3년 심판 선거가 될 것입니다. 예, 뭐 즉답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치를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냐고 물어봤는데 선거 예, 참패 제가 좀더 이후에 말씀을 그만둔다고 드릴게요. 말씀하셨고 예. 그다음에 또 사실 그 당시에 그 정권의 실세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실 책임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먼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를 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당시에 정말 2006년 선거 패배와 함께 열린우리당이 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또한 보면 내년 선거가 지난번 제가 답변 잠깐 드릴게요. 예. 제가 여쭤본 건 아닙니다. 충분히 아까 답변을 하신 답변이 걸로.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면 뭐 30초만 더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도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2006년 선거는 정권 4년의 심판선거인 반면에 내년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권 심판선거로 치르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개혁 아니겠습니까? 개혁의 경쟁자로서 성과를 낼 때, 개혁의 주도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한판 승부가 되는 것이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 속에서 2006년 선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내년 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도 저는 지난 2014년 바로 직전 지방선거입니다. 그때 거의 폐색이 짙었던 민주당의 통합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선거 지휘를 하면서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이제 천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생활 안전 분야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300대 1이 넘었습니다. 300명 정도 선발하는데 이 응시자 수가 9만 5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예.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앞서서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그런 선도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짧게 30초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민생개혁 정당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를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입법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저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어딘가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 여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큰 철학적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지금 현재 정부는 우선 공무원을 먼저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과 기업입니다. 민간과 기업에서 정말 자유롭게 경쟁해서 일자리들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교육을 제대로 강화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을 착취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비해야 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야
우리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 때 제대로 저희 생각대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영 후보께서 1분 찬스 쓰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을 살리려면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진단이 정확히 돼야 이제 처방이 또 나오는 거니까요. 이제 대선 평가 보고서가 어제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는 광주 방송 토론에서 당 강령에 5.18 계승이 분명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5.18 정신 계승을 명시하는 수정을 하자 했을 때 안 후보께서도 동의를 하셔서 강령 개정에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 정신을 살려서 대선 평가 보고서를 알 권리가 당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즉각 공개에 동의를 하시면 내일이라도 이렇게 공개될 것 같은데 우리 천 후보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현주 후보님은요?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럼 예, 다 두 분 동의하시는데 우리 동의합니다만- 안철수 후보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당 지도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즉각 공개하는 거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시겠죠. 본인은 찬성 반대 입장이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당 발언 순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본인의 의사는 없으십니까?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본인의 분명히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그 의견은 권한은 지도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정동영 후보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은 뭐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 세 후보께서는 아직까지 찬스 안 쓰셨다는 점도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지도자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가져야 합니다. 당 지도부에 미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선 평가 보고서는 당연히 당원들의 알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도부가 내일이라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안 후보님, 야구 좋아하십니까? 예. 예. 야구는 뭐보다도 이제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팀 플레이. 당도 마찬가지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 야구나 당이나 팀 플레이가 중요한데요. 링컨 대통령은 자기의 아주 적대적인 경쟁자들과 함께 내각을 구성했어요. 이거를 팀 오브 라이벌들의 내각이다 이렇게 이제 평전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당이 그동안 팀으로 일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계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체계. 정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회들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안 후보께서는 어쨌든 당의 핵심 대주주 아닙니까? 다 안당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왜 소통이 안 되고 왜 단합이 안 되고 왜 팀이 안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비밀주의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소수 측근들이 좌지우지한 데서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당대표로 있었던 넉 달 동안 제외하고는 제가 중요한 당 의사결정 구조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는 당대표가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떤 관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알기는요, 중요한 인사라든지, 가령 비대위원을 누구를 선정한다든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안 후보의 의사가 다 관철됐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추천은 한두 분 저한테 의뢰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보시면 그게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고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전당대회 의미는 이제 끝나면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러나 흔쾌하게 이렇게 단합을 해서 팀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팀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투명한 소통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출마하신다고 할 때 의원들이 찾아가서 만류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면서 외계인과 대화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후보께서는 말이 통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의원들이 잘못 판단한 겁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반대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이번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많은 의원들이 제가 지금 나선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예. 몇 분이나 찬성하는 걸로 아십니까? 저는 이현주 의원 한 분만 찬성하는 걸로.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우리 천정배. 과반이 이건 넘습니다. 제가 과반이 찬성해야 넘는 돼요. 의원들이. 과반 넘는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천정배 후보께 예. 질문할게요. 이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개헌 이것이 이제 정기국회 때 우리 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시민의회 방식,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해서 시민의회를 300명 이렇게 구성해서 거기서 치열하게 학습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안을 국회가 받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자, 이거와 함께 이제 개헌 정국을 조성하고 주도권을 우리가 쥐느냐에 따라서 존재감 또 이제 우리의 공간이 생기느냐 마느냐가 정해질 텐데 개헌 정국 지금 개헌특위위원이시기도 하니까 개헌 정국을 어떻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지 또 그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질문할게요. 예, 이제 그 개헌 문제에 관해서 우선 국회 개헌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개헌안도 선도적으로 좀 내놓고 사실은 이미 몇 달 전에 우리 당의 개헌안이 일단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국민들을 많이 그때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많이 모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 내부의 토론 또 국민들과의 범국민적인 토론 골자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소통이죠. 우리 내부의 소통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개헌안을 먼저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잘 알려서 동의를 얻어내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탄핵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촛불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탄핵이 이루어진 거고 정권 교체 역시 그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따라서 개헌 역시 촛불광장 시민들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뭐가 좋다 이렇게 결정해 봐야 우리 국민들이 그 정당성을 잘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 의사를 어떤 통로로 어떻게 잘 수렴하고 국회 개헌특위와 결합시키느냐. 그러니까 시민의회 방식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도 개헌안 마련에 저는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100% 찬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후보께서 찬스를 신청하셨는데 먼저 이 후보께서 먼저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후보께 기회를. 먼저 하시죠. 왜냐면 얘기가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저 혼자 찬성에 이런 말씀하셔서 저를 비롯해서 소수긴 합니다만 몇 분이 어쨌든 출마를 하시려고 하면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또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전제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반대가 심각할 텐데 그 반대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반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그 원내 의원들을 잘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했는데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말 처절하게 설득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 아주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갈 길을 쭉 간다라고 하면 과연 대표가 되신 후에 당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정동영 후보께서 사동화라든지 또는 비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사당이라면서 그러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밀주의도 그건 제대로 된 그런 분석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공세일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당이 만들어지고 지난 20개월 정도를 보면 제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나머지 더 많은 기간을 비대위원장 2분 그리고 또 당대표가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또 비밀주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다 그건 이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정치적인 공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물론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족한 점들 바꾸고자 고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1분 차수 천호돈님 저만 남은 쓰시겠어요? 거죠? 이제 예. 이제 쓰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은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를 아우르는 강력한 개혁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양날개를 지역으로 보면 호남과 비호남입니다. 호남은 개혁적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개혁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의당의 첫째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한편 호남은 영남 패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에 희생되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심각한 경제적 낙후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이른바 양심적인 지식인들조차 지역차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접근하거나 심지어 그 책임을 호남에게 씌워서 영남 패권과 호남 소외를 영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처럼 호남 소외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거꾸로 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의 개혁성을 튼튼한 기반으로 삼는 동시에 지역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나라로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두 번째 주제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판넬에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적어주시고 1분 이내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방선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내년 지방선거의 목표를요. 계획하고 계신 목표를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천정배 후보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네요. 예. 판넬을 좀 적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얘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호남에서는 제1당, 수도권에서는 교두보를 확보,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등을 전국 전 지역에 당선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24시간 국민과 전면 소통해서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하늘처럼 받드는 정당으로. 둘째, 당내에서 보수와 진보, 호남과 비호남이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양날개 정당으로. 셋째로, 국회에서는 국민이 바라시는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에 맨 앞장서는 선도 정당이 되고, 넷째, 지방선거법을 고쳐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다당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다섯째, 당대표 천정배,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이런 양날개를 만들어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당원들께서 희망을 잃지 말고 합심하고 단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17이라고 적으셨네요. 예, 제가 17이라고 쓴 이유는 17개 광역시도 모든 곳에 후보를 내고 모든 곳에서 당선자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을 세워주신 그 뜻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제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튼튼한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정당이 되라. 그런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 숙제를 해결할 기회가 바로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곳곳에서 인재들을 영입한다면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시도 모든 곳에서 출마자를 낼 뿐만 아니라 당선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랑스러운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은 정동영 후보입니다. 국민의당이 거목이 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지금 뿌리가 허약합니다. 그래서 풀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지방선거 한다면 뭐 방법이 없죠. 그러나 이번에 전당대회하고 환골탈태 완전히 달라진다면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노력해서 지금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이 모두 2,900명입니다. 2,900명 가운데 우리가 180명 있어요. 5점 몇 %밖에 안 되는 거죠. 최소한 3배, 4배 이상을 당선시키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광역의원이 800명쯤 되는데요. 우리가 국민의당이 50명 있습니다. 이 광역의원은 기초의원은 중선거구,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인데 이걸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광역
이원도 중선거구로 바꿔서 전국적으로 뿌리가 내려진 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주 후보입니다. 네, 호남을 기반으로 하되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호남의 광역단체장 3곳 중에 2곳을 반드시 당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골고루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키고 또 여성 광역단체장을 반드시 배출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 모든 광역에 골고루 당선시키고 젊은 정당, 여성 우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선자의 30% 이상을 30대 이상 30대의 당선자를 배출을 해내겠습니다. 또 여성 인재를 널리 등용을 해서 기초단체장, 우수한 여성 기초단체장을 배출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비호남권은 선거연대가 불가피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도별 결정을 하되 5.18이라든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의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좀 후보 간의 감정이 격화될 수도 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좀 애정을 저희가 좀 드러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후보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부터 1분 동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분이고 장점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원주 후보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결단력입니다. 젊고 우리 당의 미래라고 봅니다. 미래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돌파력을 가지고 우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정 후보님은 경륜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여당의 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 그리고 장관까지 지낸 분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일부러 직접 찾아가서 모시기도 했습니다. 인재 영입의 성공 케이스입니다. 이런 분과 함께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자신 있습니다. 또 천 후보께서는 개혁 의지입니다. 함께 공동대표를 하면서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진심으로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장점만 적어주셨고요. 다음에는 정동영 후보입니다. 예, 안 후보께서는 늘 새로운 도전, 참 놀랍습니다. 의사에서 IT 벤처 기업가로 또 교수로 또 정치인으로 이렇게 늘 도전하고 또 성과를 만들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뭐 단점을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정치 경력이 좀 짧다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다음에 우리 이은주 후보는 강단 있는 돌파형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출마 전에 이런저런 일로 역풍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좀 엘리트 느낌, 이거는 좀 단점 아닌가 싶고요. 의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 천정배 후보는 평생을 일관된 개혁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누구도 추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지만 천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후보 시작하시죠. 네,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기분이 좀 좋을 테니까 장점으로 끝나요. 애매모호해서 좀 정체성 말씀하시는데 중도 개혁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타이밍을 결정적으로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고요. 다만 이렇게 근면 성실하시고 항상 이렇게 한결같다 이런 면에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이제 웃자고 말씀드리는 또 대목인데요. 우리 정동영 후보님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MBC 앵커 하실 때 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미남형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좀 실망스럽다 이 말씀드리고 천정배 후보님은 정말 박학다식합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놀랐다 이러다가도 이거 교수님 강의 듣는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 후보님인데 저희가 볼 수 있게 편발을 좀 그렇군요. 판대를 좀 꽂아주시고 발언 시작해 주시죠.
예, 뭐 각 후보의 단점은 토론 과정에서 매섭게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장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후보께서는 젊고 똑똑하고 소신과 용기도 갖췄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하셨어요. 그 소신과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당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고 큰 지도자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정동영 후보는 워낙 가까우니까 제가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역시 앵커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여러 사항을 쉽게 잘 설명하고 또 언변과 설득력이 뛰어나죠. 또 누구보다도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아주 가깝게 인간적인 교류를 가질 수 있는 분이죠. 시간이 벌써 끝나가네요. 안철수 후보님은 우리 국민의당의 재산 목록 1호죠.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카리스마 지도자입니다. 저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죽도록 뛰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직격 토론 시간입니다. 1분 30초를 드리겠는데 후보 한 분을 선정하셔가지고요. 이것만큼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해주세요. 이원주 후보에게 공공개혁 부분, 그러니까 네. 민주당과 차별성이 이제 어떤 거냐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제 엊그제죠. 300명 안전 분야 구급 공무원을 뽑는데 9만 5천 명이 몰렸어요. 지금 이런저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젊은이가 85만 명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화급한 과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점이 민주당 정부와의 가장 확실한 차별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하지하책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공공개혁의 핵심은 지금 그러니까 상위 10%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무원, 그다음에 공기업, 또 300인 이상 대기업 또는 사립학교, 그다음에 조합협회 합치면 한 500만 가까이 돼요. 이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네. 이걸 좁히기 위해서 어떤 정책 방안을 국민의당이 내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공무원들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간의 격차 해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공무원 간에? 네, 그럼요. 상위와 하위 간의 격차 해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직무급이라든지 단순직 같은 경우 직무급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 간의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이제 이현주 후보입니다. 너무 짧아서. 네, 직격 토론 시작해 주세요. 결론을 못 맺었네요. 10초만 네.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자, 안철수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강현재 변호사 아십니까? 예. 네. 굉장히 촉망되는 국민의당의 재원이었는데 자원봉사도 하고 책도 쓰고 왜 탈당했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탈당의 변을 보면 국민의당이 제3 중도의 길을 가는 정당도 아니고 전국 정당도 아니고 안철수의 새 정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아픕니다. 그 탈당 언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탈당 원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어쨌든 이 좋은 인재 19 처리해서 다시 모셔오고 있는 인재를 떠나보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이 영입하신 인재가 정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도 사실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또 정필재, 김현옥 이렇게 위원장님들 인재 영입하셨는데 좀 방치가 많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안 후보께서 이 인재 영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입한 인재를 잘 관리하고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안 후보께서 이렇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안 후보가 더 발전해서 훌륭한 우리 당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후보입니다. 직격 토론 시작해주세요. 예, 안 후보님 묻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의 하나는 제 고향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해결해서 지역 평등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호남이 지역주의 피해자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낙후됐다는 제 말씀에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동안 안 후보께서 대선 후보까지 지내셨지만
호남의 소외나 낙후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것을 본 바가 없습니다. 지역평등국가를 만들고 호남의 낙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의지나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본 바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호남 지역 공약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도 매우 부실하고 무성의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님은 호남이 소외되고 낙후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남의 소외와 낙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저를 오히려 지역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소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사차별, 예산차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 예도 들었습니다. KTX를 타고 갈 때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부산까지 가는 시간과 광주까지 가는 시간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징적인 격차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인과 대책이거든요. 원인을 한번 이야기해. 왜 그래서 인사차별과 그리고 또 예산차별이 가장 직접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 마지막으로. 저 빼먹을 뻔 하셨네요. 예. 우선은 아까 이현주 후보께서 당의 인재들 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정당을 이룰 정도로 많은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만 정말 그분들께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경선 중이니까 몇 사람 이렇게 떠난 분들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만 한 당을 이룰 정도로 정말로 많은 인재가 지금 모여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분들 중용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는 할 생각입니다. 정 후보께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제 거의 전당대회가 막바지입니다. 이제 전당대회 초기만 하더라도 자칫하면 당이 깨지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민주정당은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선출된 대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외부에 있는 경쟁자와 대결하는 것이 정말 좋은 민주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거듭거듭 6번 토론하는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자. 그리고 깨끗하게 승복하자. 그리고 화끈하게 단합해서 당을 살리자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직격 토론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최고위원 후보들의 모습은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기호 1번 이동섭 국회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국민의당을 살려주십시오.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처절하게 반성하고 비전과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풍부한 당 조직 경험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 300명 중 1등 헌정 대상을 수상한 능력도 검증받았습니다. 경륜, 포용, 지혜, 리더십을 갖춘 최고위원 후보 이동섭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 최고위원 기호 2번 김용필 충청남도 도의회 재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당이 호남 자민련이라는 지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전국 정당이 되어져서 국민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그리고 청년과 여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당이 되기 위하여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 김용필이 7인 최고위원이 되어져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속 시원한 사이다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판자인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김진성 인사드립니다. 정견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4차 산업 여행, 4차 산업 연수, 점심 퍼포먼스 등 수권 프로젝트 4.37조는 당원이 생산하고 국민이 소비하여 정관을 통해 자력 당비 5천억을 만드는 실천입니다. 둘, 100곳의 당사에서 당원과 국민의 소통을 피드백하는 백백 실천은 국민의당의 협력 공천을 이루는 혁명입니다. 실천을 살펴보시고 2018 지선에서 함께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4번 장진영입니다. 국민의당이 젊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인물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젊고 새로워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젊은 최고위원 장진영이 국민의당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4번 타자 기호 4번 장진영이 국민의당을 구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박주원입니다. 전국 50만 당원 배가 운동으로 국민의당 전국 정당화와 수권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드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광화문 중심가에 국민 25시 소통센터를 만들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365일 24시간 경청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당정을 통해 전국 정당으로 가는 제3의 길을 완성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오직 기호 5번 박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30초간 마지막 지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은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에 제가 출마한 걸 보고 막힌 게 뻥 뚫린 것 같다. 출마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지금 위기의 국민의당에는 기득권이 없는 혁신형 리더, 그리고 열정과 실천력으로 가득 찬 돌파형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현주 당선시켜서 국민의당 판을 완전히 흔들고 새롭게 새 판을 짜서 함께 혁명을 일으킵시다. 고맙습니다. 네, 천정배 후보님. 예, 지금 위대한 선거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개구리처럼 민심을 거스르는 지도자에게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투표 못하신 당원들께서는 내일과 모레 있을 ARS 전화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천정배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준비된 후보, 믿을 수 있는 저 천정배가 모든 것을 던져 국민의당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전국에 걸쳐서 널리 인재를 찾겠습니다. 제2창당 수준의 혁신을 통해서 민심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신 세 분 후보와 손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나서야 해결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동영 후보. 당에 인재가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 천정배 후보, 이현주 후보, 그리고 손학규, 박지원, 박주선 같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한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투명한 소통과 협력이면 강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팀을 가지고 아래로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속도감 있게 달려 들어가서 국민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지방선거 승리를 일구겠습니다.
네. 네 분의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요, 국민의당 전당대회 투표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원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요. 당대표와 최고위원, 전국 여성 청년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ARS 투표는 내일과 모레까지인데요. 지난 21일과 22일 문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신 분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8일 전당대회 때 당대표 결과 발표할 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 2위 대상자들의 결선 투표가 28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고요. 결선 투표 방식은 문자 온라인 투표와 전화 ARS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당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